오늘 정론관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한 5분 정도만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여자 하키 선수 금메달리스트 김순덕 선수를 생각해 납니다. 시랜드 사건으로 7살 된 아들을 잃고 총리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4달을 모두 반납하고 뉴질랜드로 떠났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참으로 어렵고 굴곡진 역사를 피눈물 나는 의지로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런데 비수도권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도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때 말씀하신 국민의 행복은 수도권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삭감하면서 삼성전자는 수천억씩 투자하여 평택시 도덕지구에 유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최근 지방의 20대 젊은이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학교를 수도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연고도 없습니다. 지방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행복입니까? 저는 이런 아픈 마음으로 오늘 저의 지역구인 당진 시민의 아픔을 말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신 분이 김홍장 당진시장입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박영규 주민대책 당진 땅 수호 주민대책 위원장이십니다. 당진시장 왼쪽에 계신 분이 김현기 주민대책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우리 박영규 회장님 오른쪽에 계신 분이 김석봉 주민대책 홍보위원장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서해대교를 달려보셨습니까? 서해대교 중간에는 여기부터는 충청남도이다 라고 하는 커다란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파란 표지판이 바로 여기부터 충청남도입니다 라고 하는 도로 표지판입니다. 이 도로 표지판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10여 년 전에 설치해서 운영해오고 있는 국민에게 안내하는 도로 표지판입니다. 이 땅을 평택시에 주라고 지난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했고, 이 의결에 따라서 정종석 행자부 장관은 결정을 한 다음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그러고는 지난 5월 7일 무슨 전시작전을 하듯이 토지를 당진시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등록을 삭제하고 국가 토지 등록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서 평택시로 변경하는 그런 전격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10여 년을 평온하게 운영되어 땅을 다른 자치단체에게 주라고 결정하는 것이 분쟁을 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쟁을 조장하는 겁니까? 행정자치부는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 법에 따르더라도 헌법학자인 정종석 행정자치부 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말고 각하했어야 합니다. 그 땅은 오래전에 준공되었고 당진시의 토지 등록도 마친 상태가 오래된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5월 1일 당진시에 통보한 의결서에 지방자치법 2009년 4월 1일 날 개정한 지방자치법 도칙 1조, 도칙 2조,
부칙 기준은 이 법 시행 당시에 준공된 토지에도 적용한다는 소급입법입니다. 이 소급입법이 우연법령이라는 걸 알고 궁색하게 부칙 2조를 근거로 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법 4조 사항을 들어서 당진에서 관할권 신청을 하지 않고 토지 등록을 한 것은 무효이므로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의결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결정을 했습니다. 더욱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랜 관행으로 지켜온 어업 경계선을 국립지리원은 5만 분의 1 지도상 해상 경계로 표시하고 있고 그것은 관습적 행정 경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의결서에서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법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의결을 했습니다.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매립지에 귀속 결정을 하는 행정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었지 행정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2012년 1월 1일 당진시 설치법이 성문법적으로 그 경계를 국회에서 확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식도 맞지 않는 중앙분쟁조정의 의결에 대해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방치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규탄받아 마땅합니다. 정 장관은 특히 당진시의 대법원 제소가 예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최종 결정인 양 기정사실화하고 국토부에 토지 등록 변경 요청한 것은 앞으로 남은 대법원 제소에 기득권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기정사실화 처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모든 분란을 야기시킨 평택시장이 누굽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평택시 부시장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장으로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정종섭 장관은 자신이 객관적이고 공평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더욱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들이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거의 대리 참석하는 협의체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경우를 보면 그 판결을 하기 전에 3번이나 재판관들이 직접 현지 조사를 한 반면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그러한 정밀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관여하지 않는다는 정종섭 장관은 전형적인 학자 스타일의 무사한 일입니다. 정종섭 장관은 정부적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이 만나자는 것을 기피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종섭 장관은 사퇴함에 마땅합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토지 등록 변경 공문을 통보받았다고 국토교통부의 소관 법률인 지적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전시 작전하듯이 하루 만에 이 나라의 토지 등록 시스템을 조작하여 당진의 땅을 삭제하고 지적을 삭제하고 평택으로 변경할 만큼 그것이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니면 새누리당 정책의 의장의 지역인이 합동작전을 한 것입니까? 국토부 장관이 이 나라의 토지 등록을 충남도에서 경기도로 2개를 변경하려면 지적법의 법적 근거를 살펴서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시기도 지방자치법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는 당진시장에게 대법원에 15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면 최소한 당진시장이 헌법 제소 여부를 결정하는 15일이 경과된 뒤에 토지 등록을 변경해도 늦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패자가 울분을 삭힐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다급하게 처리하여 당진 시민의 분노를 사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고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 의장에게 묻겠습니다. 집권당 정책위 의장의 권한은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남용하여 정부에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 무리하게 상정하게 하고 그 불합리한 결정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서둘러 토지 변경 등록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패자에게 최소한의 물분을 삭힐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지금 평택시에는 아주 환영의 물결에 프랜카드와 포스터가 시내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당진 시민들의 가슴은 얼마나 더 속 터지겠습니까? 여기다 또다시 토지 등록 변경을 서둘러서 당진 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정책위 의장 원유철 의장은 그 정책위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의 권한을 잘 써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 써야지 지역 간의 감정, 당진 시민에게 슬픔을 주고 아픔을 주는 데 써서는 안 됩니다. 수도권은 비수도권을 그렇게 짓밟아도 됩니까? 세 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쾌도난과 같이 처리하고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처리하고 있는데 집권당의 정책위 의장이 해야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수도권의 대한민국 국민들도 행복할 권리와 넉넉한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당진 시민과 충남 도민의 분노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행정자치부 장관은 무책임한 행정조치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도로공사가 충청남도 땅이라고 도로 표시판을 설치한 지가 10여 년이 지난 땅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수도권의 횡포이며 소극적 자세로 방치한 정종석 장관은 정말 헌법학자입니까? 라고 묻고자 합니다. 또한 적어도 당진 시민에게 울분을 사귈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 토지등록 변경 공고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등록 변경 요청을 한 것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평택을 위한 국무위원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분노하는 당진 시민과 충남 도민, 충청인의 상실감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종석 장관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통부 장관은 졸속적 행정처리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유일호 교통부 장관이 행정자치부의 공문에 따라 즉각 토지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는 해당 국장의 말에 따라 당진 시민과 충남 도민 그리고 충청인에게 소외감을 심화시킨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토지 등록 시스템을 변경하려면 지적법을 살펴 법적 근거를 갖고 처리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루 만에 전시작전하듯이 처리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평택을 위한 국무위원이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그 토지 등록 변경은 당진 시민, 충남 도민, 충청인의 마음을 헤아려 대법 제소기간인 15일이 경과하여 처리하면 이 나라의 명운이 바뀔 만큼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패자에게 울분을 사귈 만한 시간을 주지 못하는 교통부 장관도 그 당진 시민, 충남 도민 그리고 충청인에게 적절한 해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그 권한을 당진을 말살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실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여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국가적 균형적 차원에서 적정한 조정을 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당진 시민에게 울분과 분노를 사게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과 당진 평택항 항만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당진 측 연육교 사업비 반영을 하지 못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압력을 넣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 그 연육교 예산 반영을 도계 분쟁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원유철 정책위 의장과 평택시장이 방해한다면
충청인 모두와 함께 규탄하고 심판할 것입니다. 이를 엄중히 이 자리를 빌어 경고합니다. 넷째, 정부는 충청권에 대한 차별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당진평택강 매립지 관할 결정은 충청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정부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진평택강의 당진 측 연육교 예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택에서 도계 분쟁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여 2016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정말 충청권, 더 나아가서 비수도권을 철저히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규제를 일방적으로 경기 부양이라는 목적으로 이 나라의 장기적인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손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속된다면 지방에 있는 20대들이 살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또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앞으로 비수도권 국민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평택시 보덕지구는 삼성전자 전용 단지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여기에 공급하는 전기는 수천억 원을 들여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변환소 시설을 당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저 케이블로 바다 밑을 넘겨서 송전선을 지중화해서 평택 지역을 경과하도록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청도의 경우는 북당진 변전소에서 아산시 신탕전 변전소 간 송전선은 10km도 지중화해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송전선 추가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진에 또 송전선을 추가로 또 건설한다고 하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청권 주민들은 수도권 주민들을 위하여 무한히 희생되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이는 수도권을 위해 충청권을 고살시키는 행위입니다. 수도권을 위해 더 이상 충청권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차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새누리당 지도부에 요구합니다. 당 지도부는 더 이상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조정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론인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배석하신 분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지도 좀 주시겠습니다. 네, 저기. 이 지도에 이쪽이 평택이고 이쪽이 당진입니다. 이 평택줄에서 당진을 가려면 서해대교를 넘습니다. 이 서해대교 주탑 가운데에 파란색 도로 표지판이 커다란 도로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부터 충청남도입니다 라고 하는 도로 표지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도로 표지판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이 땅을 중앙분쟁조정위에 조정하겠다고 상정한 헌법학자 정종섭 장관은 제대로 된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해대교 밑에 만들어지고 있는 당진평택항의 부두입니다. 이 부두는 깔때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깔때기형에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 점선으로 금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빨간색 금은 바로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이어왔던 어업 경계선입니다. 당진 사람들은 이 어업 경계선까지 이것이 개포랑입니다. 어업 경계선까지 조개를 데려갔고 긴발을 메고 했습니다. 평택 사람들도 이 개포랑까지 어업 경계선까지 어업면허를 받아서 조개를 채취하고 그리고 긴발을 매는 등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평택 시민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고 당진 시민도 부인하는 사람이 없다. 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어업경계선을 2007년 국립지리원에서 5만 분의 1 지도에 해상경계선으로 표기한 것은 그것을 도의 행정경계로 보는 것이 옳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과 2009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이런 메리트에 대해서는 중앙분쟁조정위에 상정해서 거기서 의결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다는 것은 절차를 정한 것이지 그 지방자치법이 경계 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궁색하니까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이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효화했다고 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이것을 경계 조정을 한 것은 정말 정동석 장관이 헌법학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은 국무위원입니다. 국무위원이라면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무적 판단은 실과장도 다 합니다. 장관과 차관을 따로 둔 것은 그것이 국가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그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국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장관입니다. 그 장관이 나는 여기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뒤로 물러서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지 않고 도망다니고 이런 꼴이 있어서는 나라가 국민의 억울함을 어디다 해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금메달리스트 김순덕 선수와 같이 이 땅에서 자식을 키우기 어렵다고 뉴질랜드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수도권 사람들은 한반도를 다 떠나는 사람 아닙니까? 수도권 사람들만 대한민국 사람들입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이 점선으로 표기된 이 해상 경계선을 두고 깔대기형 항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깔대기형 항만이 지금 평택에 연접되었다고 해서 평택대항이라고 한다. 평택대고 가깝다고 해서 평택대항이라고 한다면 독도가 일본 땅과 가깝다고 일본 땅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말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또한 당진에는 국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당진에서 600~7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섬입니다. 평택으로부터 화성으로부터는 4~5km 떨어진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그러면 당진으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으로 장을 보러 가고 몸이 아파도 당진으로 병원을 오는데 그 땅은 지금 경기도가 굳건히 지키고 무슨 특혜를 주고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당진 땅을 경기도로 결정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비수도권 사람들, 충청남도 사람들, 그리고 우리 당진 사람들은 그 억울함을 어디에 해소해요? 이분을 만나지 아니하고 회피하는 정동석 장관, 그리고 우리 청와대 시스템은 저는 이 정무적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을 집권여당이 조정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 있고 정책의 의장은 그 권한을 행사해서 이런 것을 불합리한 고집을 촉진하고 있고 이런 나라가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까? 사람이 적어도 패자에게 물불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는 예의를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나라가 우리 국민이 바라고 있는 선진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이외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그럼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